시를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제 평생 일요일이 이렇게 짧게 빨리 돌아온 적은 없었는데요. 자, 오늘은 임재정 시인의 아돌프 내가 해롭습니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족보가 없는 시인은 문우라는 말을 쓰는 사람,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사유하는 시인, 시인은 송충이, 장자도 아니면서 나비가 되겠다고? 개그맨이나 시인이나 충청도 어법이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인에 대한 판단, 시집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개별적이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임재정 시인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거나 임재정 시인의 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임재정 시인이 우리 현대 시단의 족보 없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봬도 제가 정통 문해창작학과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문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요. 임재정 시인과 같은 어떤 시의 전통 혹은 어떤 계보를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임재정 시인의 시와 유사한 어떤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이전 선배 시인들이 있었는지, 뭐 김소월이나 정지용이나 백성이나 윤동주를 이렇게 임재정 시인과 맞붙이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애시당초 어긋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카프의 임화라든지 박노해, 뭐 백무산 아니면 뭐 최승호의 시에다가 갖다 붙이기도 엄청나게 어색하죠. 임재정 시인의 시가 별종이거나 혹은 이종이어서 마땅한 족보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임재정 시인의 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재정 시인의 시의 어떤 출발은 되게 사실적인 리얼리즘에서 시작을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곧장 그 시는 마술적 리얼리즘,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죠. 그래서 현실의 뿌리를 받고는 있으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거부하는 그것을 짐짓 무시하는 게 임재정 시인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목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첫 시집의 제목, 내가 스패너를 버리거나 스패너가 나를 분해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의 제목, 아돌프 내가 해롭습니까? 1930년대 이상도 이런 제목은 짓지 못했을 겁니다. 임재정 시인이 별종이라는 것은 시도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임재정 시인이 한밤중에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임재정 시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는데 문우인데 당연히 와야죠. 함께 시를 쓰는 벗인데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책에서만 읽었던 문어체가 책 밖으로 튕겨져 나온 그런 느낌? 그때의 어떤 당황스러움이라고나 할까? 문우라는 말은 실제 소리로, 입 밖으로 내는 소리로 저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벗이라는 말 역시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서만 봤고 그동안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단어인데, 임재정 시인이 그런 얘기, 문우, 벗,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임재정 시인에게 정말 참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런 말을 마음에 담고 거리낌 없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스머프 마을의 파파 스머프처럼 어떤 지혜와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임재정 시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와 사람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평가를 해보자면 시인 임재정의 마지막 특이점을 말해보자면 사람은 충청도 그 산골 출신이라는 게 이렇게 얼굴만 봐도 단박에 드러날 정도로 컨츄리한데 그 시는 대단히 도회적이고 모던하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아니면 임재정 시인을 만나보셨거나. 임재정 시인 정도면 어떤 이전 세대의 시인들이 그 시인들에게서 흔히 목격되었던 가난이나 아니면 상처 혹은 정기공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시로 팔만도 한데 임재정 시인은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뭐 망치니 스패너 포크레인, 전깃줄 이런 단어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어쩔 수 없이 시행 속에서 노출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재정 시인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하거나 관념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임재정 시인은 정기 교육 과정을 대단히 담백하게 이렇게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사유, 그 다음에 인식의 틀이 대단히 예리하고 독창적이고 예술적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임재정 시인이 보여주는 어떤 사유의 깊이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마르크스니 뭐가 있을까요? 헤겔이니 지적을 읽었던 책상 물림에서 벗어나서 그 책상 물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물에서 막 걷어올린 낚싯줄에 매달려 있는 그 물고기처럼 파닥파닥합니다. 아주 생생하다는 얘기죠. 사유와 인식이 시행 속에서 시인의 삶과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읽어보시면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초반에 말이 길었죠. 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그 말을 짧게 못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한 보름 전쯤에 임재정 시인에게 시 한 편만 읽어주세요 했더니 목소리에 뭐가 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지만 때를 쓸 수는 없는 일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나흘 후에 느닷없이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절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하면서 하긴 했는데 발음이 물은 살구처럼 푸석하네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자, 그럼 임재정 시인의 목소리로 시를 들어보시죠. CCCP 임재정. 봄의 한 점을 구겨 등 뒤로 밀쳐두면 패잔한 겨울이 기어들지. 주름을 덧놓고 아이에게 손짓하는 노년. 골조를 세우다 보드를 맞은 교회의 콘크리트 건물. 불끈 주먹을 쥐고 유치권 행사. 이마에 질끈 플래카드를 송인 채 수십 년째 덤불 속으로 쫓기고 있다. 진입로 없는 공중에 낫과 망치가 펄럭이며 녹슬어간다. 여기서 외면하는 저 너머라는 미필적 고의. 뜯긴 벽지 속 신문에 실린 멤버드 화석처럼 반세기 가까이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소식. 무덤도 없이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삼촌이 끊임없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다 간다. 어떠셨어요? 물은 살구처럼 푸석하던가요? 저는 되게 매력적이던데. 저는 그 임재정 시인의 이 육성시 파일을 받고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시인은 이 시를 읽었을까? CCCP.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죠. 시에는 무덤도 없이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이상만 쫓았던 삼촌이 나옵니다.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현실에 좌절했던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삼촌일지 아니면 현실의 오늘의 시인일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임지정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그 시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는 미루나무 이파리를 흔드네. 임재정. 소읍. 하늘이 비치는 미루나무. 손금에 앉아 책을 읽어 행간으로 송충이가 떨어지지. 움찔. 파우스트시 얼떨결에 영혼을 팔고 나는 수시로 자세를 바꾸는 미루나무 그늘을 배우지. 어떻게 나를 옮기는 기중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이 푸른 교실 유리창 깊이 어떻게 우리가 파우스트 시의 그림자를 갖게 되는지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지 지루한 소읍 부끄럼도 없이 미루나무 몇 번 송충이에게 옷을 벗어준다. 조치원발 서울행 기차에 올라 나는 부쩍 책을 의심하는 것으로 흔들리는 통로에 웅크려 고치처럼 온데가 저릿한데 차창을 들여다보면 파우스트 씨 씩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기차에 휩쓸린 미루나무 붉은 녹시 슬고 신문지를 깔고 앉은 몸을 기어오르는 휘발성의 활자들 어디선가 이런 궁실대는 삼투를 읽은 적이 있다. 터널을 지날 때 나의 이명은 시작됐을 것. 그 후로도 오랫동안 불쑥 터널 속의 나를 만나곤 한다. 매해 봄 솜충이가 경부선을 따라오르며 고치를 튼다. 이 작품을 주목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었었는데요. 저는 이 작품에서 20살 남짓의 젊은 임재정을 엿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파우스트, 조치원발, 서울행, 기차의 통로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던 화자는 스스로를 파우스트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부끄럼도 없는 어떤 본원적인 공간으로서의 소읍, 그러니까 조치원 그 소읍에서 결국 영혼을 팔고 한 자리에서 제자리를 지키는 미루나무가 아니라 수시로 자세를 바꿔야 하는 미루나무의 그늘이 되고 기중기처럼 자기 자신을 옮기며 서울행 기차에 오른 화자입니다. 시인의 대리인격인 화자는 서울행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이명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의 이명은 일종의 통과 제의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영혼은 아주 순결하고 진득한데 이명은 위험하고 낯선 도시로의 어떤 진입 과정에서 화자가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이 작품에서 흥미로웠나요? 저는 그 송충이를 시적 매개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송충이는 해충인데 말입니다. 온산의 소나무를 고사시킬 정도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충이는 정말 어마무시한 것인데, 그런데 시인은 마지막 위원에서 매해 경부선을 따라오르며 고치를 트는 송충이를 이야기합니다. 송충이가 트는 고치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아마 임재정 시인은 스스로를 한때 스스로를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에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냅두고 다음 시 한 편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임재정. 빠삐용, 우리말로는 나비랍니다. 한 덩이 봄을 움켜쥘 때의 텅 빈 손이나 벗어놓은 옷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몸이 꾸는 꿈을 대리합니다. 감쪽같이 무지개가 스패너로 바뀌는 이야기. 스패너로는 잴 수 없는 너트로 꽉 찬 무지개 이야기. 미안하다는 거짓말을 뭉뚱그리면 국경이 되고 빠삐용이 되고 우린 나비라 부릅니다. 흔히들 임재정 시인을 시와 노동을 분리하지 않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집 곳곳에 등장하는 어떤 정기공의 화자는 임재정 시인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이죠. 앞서서 저는 임재정 시인의 어떤 그 사유의 깊이와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첫 시집이나 이번 시집을 읽어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어떤 자본주의의 사회적 시스템에 갇혀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뜻 보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윈스턴 스미스 같이 감시와 처벌의 어떤 통제 방식을 깨닫고 분노를 하지만 시인은 정작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천민자본주의의 감시와 억압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러면서도 송충이의 고치처럼 노동을 매개로 일상을 통제하는 어떤 자본주의의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과 휴식,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되돌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마치 임재정 시인은 레지스탕스처럼 시를 통해서 우리 현실의 허구성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읽어보면 현실이라는 견고한 어떤 세계가 균열을 드러내면서 무너지는 순간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비누라는 그 말랑말랑한 그 제목의 이 작품에서 화자는 그리고 시인은 어떤 너머로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노동을 착취하며 팽창한 자본주의의 그 너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비, 빠삐용이 되고 싶은 겁니다. 특히 나비는 그 겹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잖아요. 시인은 인간이 만든 어떤 비극의 역사와 폭력의 체제로부터 탈출하고자 시를 쓰면서 시의 행간에 연대의 마음을 녹여놓습니다. 현실이라는 장벽에 고독하게 갇히기보다는 거부하는 레지스탕스가 되고 싶고 장자의 나비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재정 시인은 의외로 되게 팬들이 많습니다. 그 인간성 때문인지 시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임재정 시인의 어떤 시의 매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볼까 합니다. 그의 시적 매력은 시를 쓰는 정기공이라는 어떤 그 색다른 이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임재정 시인에게는 정말 이상한 마력이 있습니다. 그의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모호성과 중의성의 활용입니다. 전유성, 최양락, 이영자 등 그 충청도 출신의 개그맨들이 구사하는 그 개그처럼 시에서도 모호성과 중의성이 이렇게 쉽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지점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너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너머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호명을 하거나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타고난 충청도 기질인 어떤 모호성과 중의성을 시에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감수성과 발랄한 표현에 있습니다. 이런 흑역사를 제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
그 10월 11일 창비는 제4회 신인 시인상 그 본심 진출자 24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 신사평을 공개하는데 이때 그 신인상에 투구했던 이들이 583명이 투구한 이 창비 신인 시인상에서 임재정 시인은 2등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2등이죠. 최종 그 심사 과정에서 공동 당선자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그 심사위원 한 분이 끝내 반대하는 바람에 임재정 시인은 이로부터 5년이 훌쩍 5년이 지난 후에서야 시인이 되고 맙니다. 이때 창비 심사위원들은 이런 심사평을 내놨습니다. 임재정의 즐거운 수리공 외 4편은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랩의 언어로 발랄하게 표현한 새로운 감수성이 인상적이었다. 가령 무거운 소재를 가벼운 어조로 치환하는 독특한 어법은 빛을 발한다. 이런 평가는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임재정의 시는 여전히 발랄하고 신선한 그 감수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가 그 주로 사용하는 그 주제들이 되게 무거운 것들이지만 되도록 가볍게 치환하려고 하는 그 독특한 어법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임재정 씨의 어떤 마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정 시인은 결국 내 시는 해로운가? 라는 질문을 항상 이렇게 되뇌이면서 밤이 무서워서 불을 끌 수 없었던 아돌프와는 달리 불을 끄고 두려움 없이 잠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희망하는 거죠. 임재정 시인은 어느 그 지면에서 시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부딪히고 어딘가 멍이 든 채 돌아와 백지를 꺼내놓고 따라온 멍을 옮기는 일이며 그럴 때의 시는 누군가의 멍도 끌어당기고 위로를 준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사기에나 나올 법한 어떤 문우라는 말을 그 이야기하는 임재정 시인이 지닌 그 시에 대한 순정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천연기념물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대단한 마력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임재정 시인의 시집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길었죠.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꽤 괜찮은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 있는 일요일의 김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